안녕하세요. 네, 이성종 선생님입니다. 첫 시간에 이은경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인사를 했었죠. 네,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네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국어입니다. 국어. 네, 국어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국어는 나 잘하는데? 또는 국어를 꼭 공부해야 돼요? 라는 생각을 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네, 국어를 왜 따로 공부해야 되지?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말과 글인데 뭐 따로 특별히 공부할 거 있나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충분히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국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고학년을 지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점점점 일상생활에서만 사용하지 않는 어휘나 내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충이 되고 조금 더 깊어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생활 속에서 다루어지는 말과 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조금 더 경험해 놓으면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쉽고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싶고요. 국어를 잘하는 방법. 그러면 선생님 네 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가지. 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독서입니다. 독서. 책 좀 읽어라 라는 말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 공부 중에 최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아라 그러면 당연히 독서를 꼽겠습니다. 네, 독서는 통해서는요.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들에 필요한 것들, 중요한 내용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만큼 좋은 공부 방법인데요. 사실 공부 방법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많은 경험들을 내가 배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소설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즐거움까지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독서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독서가 어떻게 국어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하면 그 글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을 통해서, 활자를 통해서 다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문장 속에서 어휘, 새로 등장하는 어휘들이 어떤 뜻으로 사용됐는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 뜻도 이해할 수 있게, 어휘의 뜻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문장을 자꾸 읽다 보면요. 좋은 문장들을 나도 모르게 나에게 익숙해져서 내가 그 좋은 문장을 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글로도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바로 독서예요. 독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의 얇은 책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많이 읽는 방법보다는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한 권을 읽더라도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읽어보는 습관을 들여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독서다. 국어를 잘하는 방법은 독서. 두 번째는요, 교과서예요. 네.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워낙 친숙하죠. 친숙한데,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쵸? 늘 함께 많이 있지만 친숙하진 않은 이 교과서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학습 결과가 나옵니다. 이 교과서를 활용을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성적이 좋고요. 교과서를 멀리하고 문제집이나 다른 것들에 관심을 먼저 두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결과가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교과서는요, 특히 국어교과서의 경우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연구해서 준비한 책이에요. 근데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훌륭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책 속에 실려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조금 공부하기 싫은데 정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앉아서 같이 하는 활동이다 보니 사실 대충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꼭 권하는 방법은 교과서를 수업이 끝난 이후에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꼭 오늘 배운 내용을 눈으로 소리내서 읽어보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게 힘들다 그러면 눈으로라도 천천히 정독을 한번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업 시간에 대충대충 흘려서 지나갔던 좋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한 의문들을 또 가지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교과서를 꼭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그 내용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문제들까지도 한번 적어보는 활동을 꼭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했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은 글쓰기를 꼭 해야 돼요. 선생님, 글쓰기 꼭 해야 되나요? 글 못 써도 잘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렇죠. 맞는데요.
이 글쓰기를 많이 하다 보면요, 내 생각을 정리하는 힘이 길러져요. 그리고 정리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사실 글쓰기를 해보지 않으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글쓰기를 자주 하다 보면 글쓰기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내 생각과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능력까지도 훨씬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글쓰기 싫어하는 친구들 많죠. 선생님도 글쓰기를 참 싫어하거든요. 네, 말하는 걸 좋아하지 글쓰기 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하냐? 매일매일 일기를 한쪽을 막 이렇게 쓰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도 독후감으로 한쪽을 쓰라 그러면 도대체 쓸 말이 없는데, 이런 경험들을 한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요, 책을 읽고 났다 그러면 책에 이런 포스트잇을 이용해서요, 한 장 뜯어서 한두 문장 정도만 기억에 나는 내용 또는 느낌, 생각을 그냥 적어서 책에다 붙여 놓는 거예요. 포스트잇이 없다 그러면 책의 표지를 넘기고 나면 흰 공백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느꼈던 거 또는 적어두고 싶은 거, 기억하고 싶은 거를요, 그냥 한두 문장, 조금 더 길면 더 좋겠고요, 최소한 한두 문장으로 적어보는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일기라든가 여행을 갔다 와서 느꼈던 것들을 적어보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한두 줄부터 시작해보면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고요, 논리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까지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국어사전은 집에 요즘에 두꺼운 국어사전이 있는 집도 있겠지만 많이 없죠. 근데 고맙게도 요즘에는 핸드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볼 수도 있고,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백과사전과 국어사전, 언어사전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국어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또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책을 보다가 모르는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용어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검색해보고 찾아봐서 다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적어보면서 눈에 익히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전을 찾아보면 어휘의 뜻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어휘가 사용된 다양한 문장들이 또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구나, 이 말은 이렇게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도 사용이 되네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국어사전과 친하게 지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국어 지금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 방법을 조금 더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국어 학습할 때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넓은 어휘력과 그리고 고급진 문장을 사용하는 그런 멋있는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국어는 여기까지 안내를 하겠고요. 다음 수학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